저는 올해 68입니다. 지금 제 삶을 설명하자면 늦게야 찾아온 봄, 그 봄을 맞이한 나무 같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봄이 오기까지 제 삶은 오랫동안 겨울이었습니다. 그 겨울은 25에 결혼하던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25 그때의 저는 세상에 겁이 없었습니다. 경상도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 가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꿈 하나로 올라왔죠. 낯선 도시의 번화한 불빛 속에서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 받는 일을 했습니다. 퇴근 후엔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겨울이면 남산에 올라 눈 내리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이 도시에서 내 인생을 펼쳐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땐 결혼이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일하고 배우고 여행하고 그게 제 미래의 모습이었죠. 그를 처음 만난 건 회사 선배의 소개 자리였습니다. 33, 안정된 직장, 점잖은 인상. 그는 저보다 8살 많았고 말수가 적었지만 무게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평생 지켜줄게요. 그 말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부모님은 늘 여자는 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하셨죠. 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 위로 부케를 들고 웃던 제 모습이 아직도 사진 속에 있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첫 달,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집안일만 신경 써. 남편의 말에 고마웠지만 곧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건 집안일은 내일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시댁은 전형적인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한다. 라고 했고 아침밥은 3가지 이상의 반찬과 국, 그리고 따뜻한 밥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예뻤지만 저는 그때부터 나라는 이름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 누구 엄마, 누구 아내,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에 하루가 시작되고 밤에도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 심부름, 시아버지 약 타오기, 명절 준비까지 제 하루에는 단 10분의 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승진했고 저는 집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생 많다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돌아오는 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아이는 둘로 늘었고 저는 30대 후반, 40대를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고 아이를 보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지만 남편은 TV를 켜고 뉴스만 보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이 질문 한 번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저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말을 해도 반응이 없으니 그냥 제 안으로 삼켜버리게 되더군요. 어쩌다 감기에 걸려도 집안일은 그대로 제 몫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열에 시달리면서도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게 제 아내로서의 책임이라고 스스로 세뇌하며 살았습니다.
명절은 제게 전쟁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면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손이 터져서 피가 나도 부엌 한쪽에서 대충 반창고만 붙이고 다시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직 멀었니? 빨리 좀 해라. 라고 하셨죠. 남편은요? 거실에서 TV 보며 형제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부르는 건 오직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 이 집에서 나는 식모이자 하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저는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모든 걸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하는 질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에 아이들이 자고 난 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웃음이 없었습니다. 눈밑은 검게 꺼져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이 앞으로 다가올 이혼의 씨앗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저를 집어삼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TV를 켜놓고 집안일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청소, 빨래, 반찬, 시부모님 심부름, 제 하루는 제 것이 아니었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배고파. 그 한마디에 부엌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라는 존재는 그저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뒷바라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잘 나갔습니다. 승진 소식이 들려오면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기쁨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퇴근 후엔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물으면 별일 없어. 피곤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10년을 살았는데 마음은 이미 다른 별에 살고 있다는 걸. 40대 초반, 저는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가 땅에 닿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통증이 칼처럼 허리를 베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출근했습니다. 괜찮겠지?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저는 몸을 구부린 채로 빨래를 하고 국을 끓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매년 2번, 설과 추석은 저를 시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는 부엌의 그림자였습니다. 서서히 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이었나? 그 질문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대학에 가고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집안에서 말소리가 줄어들고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밥을 같이 먹어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더 살아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답답하게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후 집은 더 작아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TV 소리,
한숨, 술잔 부딪히는 소리. 대화는 없고 불만만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비 오는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발목이 크게 부었습니다. 집에 겨우 돌아왔지만 남편은 거 조심 좀 하지 않고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얼음찜질도 약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붕대를 감으며 거울 속 제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보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달 동안 저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올려놓고 계속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걱정, 돈 걱정, 시선 걱정이 저를 붙잡았지만 결국 제 마음속 목소리가 이겼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이혼이 웬 말이야? 엄마, 차라리 참고 살아. 혼자 사는 건 더 힘들어. 아이들은 처음에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야. 그제야 아이들도 제 눈빛에서 결심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낸 날 남편은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미쳤어? 그 웃음은 조롱이었고 멸시였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모은 집과 예금. 하지만 법은 제게 절반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제 몫은 서류상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줄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돈 얘기에서 인색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왜? 여자가 늙어서 이혼하면 불쌍해. 저는 매일 그 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판사 앞에 섰을 때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순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커피를 끓이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자유였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버스를 타고 근교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가끔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마저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롭지만 남편 옆에서 느꼈던 그 외로움보다 훨씬 견딜만 했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을 되찾았구나.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로 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이것이 제 황혼 이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말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 중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